안녕하세요. 지식과 지혜를 나누는 시간입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사소한 것 하나까지 자신의 뜻대로 되어야만 직성이 풀리는 사람이 있나요? 대화의 주도권을 절대 놓치지 않으려 하고 모든 상황을 통제해야만 안심하는 사람들 말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런 모습을 보며 참 고집이 세다, 권위적이다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우리가 미처 알지 못했던 깊은 심리적 이유가 숨어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은 바로 이 통제에 대한 집착, 특히 나르시시스트라고 불리는 자기애성 성격 유형의 사람들이 왜 그렇게 통제에 목숨을 거는지 그들의 불안한 내면을 깊숙이 들여다보는 시간을 갖고자 합니다. 물고기가 물속에서만 살 수 있는 것처럼 그들에게 통제는 생존과도 같은 것입니다. 하지만 왜일까요? 오늘 이야기는 그들의 통제 욕구가 사실은 강함의 표현이 아니라 처절할 정도로 깊은 내면의 불안감과 약함에서 비롯된다는 사실을 보여줄 것입니다. 이해는 곧 우리 자신을 지키는 힘이 됩니다. 그들의 연막을 걷어내고 본질을 꿰뚫어 볼 때 우리는 더 이상 그들의 감정 개임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의 평온을 지키는 지혜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의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깊은 공감을, 또 다른 누군가에게는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으면 합니다. 이 지혜가 주변 사람들에게도 필요하다고 생각되신다면 공유를 통해 따뜻한 마음을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로 여러분의 마음을 찾아가는데 가장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삶에 늘 평안이 가득하기를 기원하며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첫 번째 사연을 통해 나르시시스트의 불안이 어떻게 통제 욕구로 드러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한 분께서 이런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왜 나르시시스트들은 명백히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도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사람에게 그토록 분노를 표출하는 걸까요? 저희 87세 어머니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연세가 많으셔서 혼자 힘으로 세금 신고를 마무리하기 힘들어 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곁에서 도와드렸죠. 그런데 그 후 몇 주 동안 어머니로부터 엄청난 분노와 적대감을 느껴야 했습니다. 어머니는 1년 내내 주변 사람들에게 세금 문제 처리하느라 너무 바쁘다고 말씀하고 다니셨는데 이제는 더 이상 불평할 거리가 사라져서 그러시는 걸까요? 어머니의 그 차가운 태도가 저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여러분, 이 상황이 어떻게 보이시나요? 한국적인 효의 관점에서 보면 자녀가 연로하신 부모님의 힘든 일을 덜어드리는 것은 당연하고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하지만 이 사연 속 어머니는 왜 고마움 대신 분노를 표출했을까요? 여기에 바로 나르시시스트의 핵심적인 불안이 숨어 있습니다. 그들은 항상 모든 것을 스스로 완벽하게 처리하는 유능한 사람처럼 보여야 합니다. 이 87세의 어머니 역시 평소 지인들과의 대화에서 내가 처리해야 할 세금 서류가 산더미야. 모든 것이 제자리에 딱딱 맞게 돌아가도록 내가 신경 써야지. 정말 할 일이 많다니까 와 같은 말을 하며 자신의 중요성과 유능함을 과시했을 겁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죠. 사실 그녀는 세금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고 그 과정이 너무나 복잡하고 어렵게 느껴졌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자신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있다는 완벽한 모습을 연기해야만 했습니다. 바로 그때 딸이 나타나 도움을 준 것입니다. 딸은 어머니, 제가 도와드릴게요. 이건 이렇게 하면 돼요. 저는 여러 번 해봐서 잘 알아요. 라며 능숙하게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선의에서 비롯된 행동이었지만 어머니에게는 이 상황이 다르게 해석되었습니다. 딸의 도움은 그녀가 애써 지켜온 유능한 나라는 가면을 벗겨버리는 이협적인 행위였던 겁니다. 자신의 무능함과 취약함이 만천하에 드러났다고 느낀 것이죠. 생각해보세요.
우리 같은 보통 사람들은 회계나 세무 같은 전문 분야에 대해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심리학을 전공했지 회계학을 전공한 게 아니라서요. 그래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전혀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것이 우리를 약하거나 무능하게 보이게 만드나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도움을 구하는 것은 현명하고 건강한 태도입니다. 하지만 나르시시스트에게 자신의 무지나 약점을 인정하는 것은 체면을 잃는 것 이상의 존재 자체가 무너지는 듯한 끔찍한 위협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평생 거짓된 자아, 즉 실제 자신보다 훨씬 더 대단하고 완벽한 가짜 모습을 연기하며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세금 신고를 못한다는 아주 사소한 사실조차 그들의 거짓된 자아의 균열을 내는 심각한 사건이 되는 것이죠. 결국 어머니의 분노는 내가 감히 나의 완벽한 모습에 흠집을 냈어? 내가 모든 것을 알지 못한다는 사실을 내가 폭로했어. 라는 내면의 비명이었던 셈입니다. 자신의 약점이 발각되었다는 것에 대한 수치심과 공포가 도움을 준 딸을 향한 적대감으로 표출된 것입니다. 때로는 우스꽝스러워 보일 정도로 사소한 일에 목숨을 거는 그들의 모습 뒤에는 이처럼 깊고 어두운 불안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사연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짧은 묘사 안에는 나르시시스트의 불안감을 보여주는 무려 8가지의 신호가 담겨 있습니다. 한번 같이 찾아보시죠. 저희 아버지는 상호소통을 하기보다는 혼자서 장황하게 연설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자신의 의견에 누가 이의를 제기하면 불같이 화를 내시기 때문에 어떤 반대 의견도 억누르려고 하십니다. 대화 중에는 내 말 아직 안 끝났어라는 말을 반복하며 대화를 조종하고 자신을 천재인 동시에 피해자로 묘사하기 위해 현실을 왜곡합니다. 아버지가 또다시 일장연설을 시작하려고 시동을 거는 모습을 보면 어이가 없어서 웃음이 나올 지경입니다. 정말 숨막히는 상황이죠. 이 안에 숨겨진 불안의 신호들을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첫째, 독백하려는 경향. 이것은 이 방에서 이성적이고 중요한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오직 나 한 사람뿐이다. 너는 아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타인의 생각이나 의견은 들을 가치조차 없다는 오만한 태도죠. 둘째, 이해 제기에 대한 격렬한 반응. 누군가 지난주에는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요. 라고 사실에 기반한 질문만 해도 그들은 자신에 대한 공격으로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말이 곧 진리여야 한다는 강박, 즉 불안의 또 다른 표현입니다. 셋째, 다른 사람을 억압하려는 욕구. 너는 그냥 입 다물고 내가 시키는 대로 해. 너 자신의 생각 따위는 표현할 자격이 없어 라는 메시지를 끊임없이 보냅니다. 타인의 개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는 순간 자신의 통제력이 약해진다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넷째, 모든 반대 의견을 억누르는 것. 그들에게 대화는 소통이 아니라 경쟁입니다. 상대방은 협력의 대상이 아닌 꺾어야 할 적수일 뿐입니다. 이 경쟁에서 반드시 이겨야 한다는 생각 자체가 심각한 불안의 증거입니다. 다섯째, 대화를 조종하는 것. 그들은 대화를 통해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 즉 자신이 옳고 우월하다는 결론에 도달해야만 합니다. 대화의 모든 과정을 이 목표를 위해 교묘하게 조작합니다. 여섯째, 내 말 아직 안 끝났어라고 반복하며 말 끼어들기. 상대방에게는 발언할 기회조차 주지 않겠다는 독단적인 태도입니다. 이는 상대의 의견을 듣는 것이 두렵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일곱째, 현실 왜곡. 사실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고 자신을 더 이상적이고 완벽하게 보이도록, 때로는 가장 비극적인 피해자로 보이도록 현실을 비틉니다. 자신을 천재이자 동시에
희생자로 포장하는 것은 그들의 단골 수법입니다. 8째, 그리고 이 모든 것을 또다시 반복하기 위해 시동을 거는 모습. 그들의 공격과 자기 방어는 결코 끝나지 않는 연극과 같습니다. 이 8가지 신호는 모두 하나의 뿌리, 즉 나는 불안하다는 내면의 외침에서 비롯됩니다. 그들은 평생 동안 완벽한 나라는 연극 무대 위에서 내려오지 못하는 배우와 같습니다. 취약함을 드러내는 것, 인간적인 실수를 인정하는 것, 제가 그 부분은 잘 모릅니다. 라고 말하는 것은 그들에게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다른 의견을 제시하는 것만으로도 자신을 거부하는 행위로 받아들일 만큼 그들의 자아는 연약하고 불안정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분노와 사소한 것에 대한 집착을 마주할 때 우리는 이렇게 생각해야 합니다. 아, 저 사람은 지금 자신의 불안과 싸우고 있구나.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내가 저 사람을 바꿔놔야지, 100번이라도 말해서 깨닫게 해줘야지 라고 생각하시나요? 안타깝게도 진흙탕에 빠진 자동차 바퀴처럼 그들은 스스로 나올 의지가 없는 한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결코 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오히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들의 감정의 소용돌이에 함께 휘말리지 않는 것입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회색 돌멩이 기법이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말 그대로 길가의 평범한 돌멩이처럼 아무런 감정적 반응도 보이지 않고 지루하고 재미없는 존재가 되어 그들의 관심 밖으로 벗어나는 전략입니다. 그들이 논쟁을 걸어올 때, 아, 그러시군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네요. 처럼 무미건조하게 반응하며 더 이상 감정적 에너지를 주지 않는 것입니다. 이 방정식에서 누군가는 단단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 역할은 바로 당신의 목입니다. 진정한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거짓된 자아를 내세울 필요가 없습니다. 때로는 내가 옳을 수도 있고 때로는 틀릴 수도 있다는 사실을 편안하게 받아들입니다. 자신의 취약함을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나르시시스트들은 모든 것을 통제해야만 안심한다고 믿지만 그 결과는 끝없는 불안과 분노뿐입니다. 진정한 통제는 타인을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불완전함을 끌어안고 스스로의 평온함을 지켜내는 데서 시작됩니다. 당신이 바로 그 안정감과 품위의 본보기가 되어주세요. 통제하려는 노력을 내려놓을 때 역설적으로 우리는 더 자유롭고 평화로운 삶을 얻게 될 것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이 자신과 주변 사람들을 더 깊이 이해하고 건강한 관계를 만들어가는데 작은 도움이 되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